박서진에서 유다희, 일본에서 제외한 한일 현역츠가 통했다. 한일 탑10 쇼2도 문제없다. 이게 정말 문제없다고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여기 등장한 이 현역가왕 멤버들이 안쓰러워질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지 않았나. 결국 이 한일 탑10 쇼2에 등장하는 현역가왕 출연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보이콧 안 본다. 이제 나 MBN 방송은 안 볼 거다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현역 가왕에서 이어진 한일 가왕전 그리고 한일 탑10 쇼2 이것은 현역 가왕 3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문제가 뭐냐? 현역 가왕 3가 성공하려면 한일 탑10 쇼2가 일정 부분 이상 시청률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서혜진 PD 측에서는 굉장히 회심차게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한일 가왕전 2에서 그 흥행을 몰아가지고 일본 가수들과 한국 가수들이 함께 출연을 하면은 요거 대박 나겠지. 대박은커녕 지금 쪽박 나버리지 않았나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강문경 가수가 하차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한일 탑10 쇼2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시청률이 굉장히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일 탑10 쇼2가 기존 한일 탑10 쇼는 1과 함께 더불어서 시청률이 쭉 이어지거든요. 보면은 그 직전에 썼던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이어서 한일 탑10 쇼2가 여전히 1에 이어서 2로 자연스럽게 시청률까지 붙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7.5%의 최고 시청률, 3.2%의 최하 시청률. 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최신 시청률이라고 되어져 있죠? 최신 시청률이 3.2%. 이게 바로 요번 한일 탑10 쇼2 1회차의 시청률입니다. 최하 시청률이 곧 최신 시청률이 되었고 최신 시청률이 곧 최하 시청률이 되고 만 것이 한일 탑10 쇼2의 1회차 방송의 현 주소다. 근데 이 기사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한일 탑10 쇼 시즌 1 때부터 보이시죠? 35회차가 3.3%입니다. 제가 쭉 둘러봤는데 이때까지 한일 탑10 쇼 시즌 1부터 좀 확대해 볼게요. 꾸준히 있어 왔었던 이 시청률 기록 중에서 과연 이번에 결성된 이 3.2%라는 최하위 시청률이 나온 적이 있었나? 자, 3%대만 보겠습니다. 2월 3일날 3.3%, 2월 10일날 3.7%, 3월 17일날 3.4%. 또 넘어가서 보면 없죠? 3%대가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있었던 3.3, 3.7, 3월 17일 날에 3.4, 요 세 번의 3%대 최하위 시청률 중에서도 제일 낮은 3.3%보다도 낮은 시청률이 이번 한일 탑10 쇼2 1회차에서 나온 시청률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방송국과 제작사가 비상 걸릴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2%, 3%대의 시청률이 낮은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공중파와 비교를 해도 높은 시청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기존 한일 탑10 쇼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시청률 중에 있을 수 없는 시청률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도 한일 탑10 쇼2에 등장하는 현역가왕 2 멤버들이 거의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등장한 것이 아니라 몇몇 가수가 콘서트나 자신의 개인 일정 때문에 등장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 아마 그 가수의 팬분들은 당연히 시청률에서 이탈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탈한 시청률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을 리가
바로 강문경 가수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야, 강문경 가수가 지금 인스타 팔로워도 몇천 명 안 되고, 팬카페 숫자도 박서진 가수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대단치 못하다. 근데 무슨 시청률에 그렇게 영향을 주냐? 제 유튜브 조회수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왜냐면 강문경 가수 이번 사태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가장 높게 나온 제 채널의 영상 조회수 기준을 보면은 이게 뭐 1, 2만 뷰가 아닙니다. 1, 2만 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조회수가 나온 적이 많단 말입니다. 뭐 제가 10월 3일에 올렸던 것도 한 5만 8천회 정도 됐었고, 이 박서진 가수와 함께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강문경 가수가 빵승 전패했었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7만 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강문경 씨를 응원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할지 몰라도 이 강문경 씨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은 이 트롯 가수 팬덤 분들이 한 명의 가수만 응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교차 응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는 뭐 미스터 트롯 3 때의 누구와 현역가왕 2 때의 누구, 또는 뭐 나는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의 어떤 가수와 현역가왕 2에 나왔던 어떤 가수. 보통 두 번째 픽이 있단 말입니다. 원픽 다음에 투픽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문경 가수를 그냥 오로지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라이트하게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나는 강문경 가수도 응원하고 내 가수도 응원해요. 내 가수 다음에 강문경 가수가 두 번째 가수예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가왕이 그렇게 높은 시청률, 수십 %의 시청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한일 탑10쇼가 어떻게 한 자릿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막 20%가 넘는 시청률을 달성했던 프로그램인데, 맞죠? 그분들이 다 라이트한 시청자분들이다. 그분들을 데려올 수 있을 때 이렇게 5%, 7%까지 시청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이 이탈을 했어요. 왜? 강문경 가수의 사태를 보고서 분기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문경 가수를 실제로 응원하지 않는 분들도 야, 이거는 처사가 좀 해도 너무하다. 강문경 가수 노래 띄워놨는데 어떻게 한 번도 승리를 할 수 없는, 이거 뭐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패배가 이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강문경 가수가 왜 하차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공지도 없었다. 이런 프로그램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단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약 2주 전이 아니죠. 2달 전, 2개월 전에 강문경 가수의 생일 미니 파티 때의 현장 모습입니다. 한 2달 전이죠. 근데 요때 강문경 가수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눈에 보이시죠? 팬들과 함께 하고 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수들이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패배할 위기에 처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제작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끌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강문경 가수가 최우진 가수와의 있었던 그 불협화음, 굳이 편집해도 될 것을 방송에 내보내게 되면서 강문경 가수가 상당히 피해를 입기도 했죠. 물론 저도 그 당시 때 쓴소리를 했던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이 장면을 끌고 가야 할까? 그냥 짧게 보여주고 빨리 화해하는 모습으로 전환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강문경 가수가 이 장면 때문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뭐 강문경 가수 조회수 잘 나온다고 두둔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닐슨 코리아에서 집계된 시청률에서도 한일 탑10쇼 2가 굉장히 민망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 TV조선 스포츠 축구가 3.8%가 기록됐고 JTBC 뉴스룸이 3.725%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싱어게임4가 3.6%, 그리고 한일 탑10쇼 2부가 3.2, 3부가 3.1, 1부가 2.7 요렇게 달성이 됐는데
싱어게인은 또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교롭게도 한해 탑텐쇼 2 1회차가 방영하던 14일 당일날 싱어게인 4가 또 첫 방송을 했습니다. 싱어게인 4. 10월 14일날 첫 방송이라고 딱 일정이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결국 싱어게인 4까지 함께 이 종편 방송사인 JTBC에서 방영을 하면서 이게 그냥 접전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강문경 가수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멤버들 외에 다른 멤버들, 뭐 진혜성 가수부터 신승태 가수 등이 다 출연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근소 차이로 비슷했거나 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강문경 가수까지 나왔을 때 얘기죠. 완전체로 나왔다면 아마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싱어게인 4에도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 3.2%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강문경 가수를 내쳤기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MBN과 이 현역가왕을 만든 서예진 PD의 크리아 스튜디오의 앞날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잘 돼야 현역가왕 3까지 이 시청률과 파워를 끌고 나갈 텐데 지금 강문경 가수가 하차하면서 이탈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일 탑텐쇼 2가 싱어게인 4와 경쟁하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죠. 이러니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게 된 겁니다. 아마 강문경 가수를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내심 한일 탑텐쇼 2가 시청률이 잘 나오나 두고 보자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뭐 강문경 가수 사태를 얘기하면서 이런 예측을 이미 했었습니다. 아, 한일 탑텐쇼 2 시청률 생각보다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기존 한일 탑텐쇼는 알다시피 이 현역가왕 시즌 1 멤버들과 시즌 2 멤버들이 함께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5.9%, 7.5%의 시청률을 달성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결국 현역가왕 시즌 1의 멤버들도 시즌 2의 멤버들도 갈라지게 되면서 시청률이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된다면 이 현역가왕 3로 이어지는 한일 탑텐쇼 2가 굉장히 지금 불분명해졌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한일 탑텐쇼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방영된 한일 탑텐쇼 말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한일 탑텐쇼에 이 박서진 씨와 전유진 양이 등장했었던 요런 당시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자라는 겁니다. 보면은 박서진, 전유진 향한 사랑의 장미꽃 마술 막 이렇게 돼 있죠. 진혜성 씨도 전유진 양과 함께 무대에 섰고 자, 요랬기 때문에 시청률이 5%, 6%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현역가왕 탑7 멤버들, 현역가왕 시즌2의 멤버들을 위한 단독 예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저 역시 들러리에 서는 것처럼 이런 취급, 결국 분량 문제 때문에라도 분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시 조삼모사 됩니다. 현역가왕 시즌1의 탑7 멤버들이 나오던 곳에 박서진 씨를 비롯한 현역가왕 2의 탑7 멤버들이 등장을 했었죠. 근데 한일 탑텐쇼 2가 시청률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중에 최초로. 아마 현역가왕 시즌 1의 멤버들을 분명히 데리고 와서 듀엣 무대라던가 특별 출연을 시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면 이때랑 다를 바 없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뭐 전유진 양만 나오고 김다현 양만 나오고 하다가 뭐 이제 2명이 나오다가 3명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현역가왕 2 멤버들이 나왔을 때처럼 나누어져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가왕 3로 간다 한들 과연 이것이 서예진 PD 사단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좀 어려워졌지 않나 싶고 자, 이런 강문경 씨 사태에 대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더 놀랄만한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서혜진 PD 제작진인 크리아 스튜디오 측에서 한이 탑10 쇼에서 이제 하차하게 되는 강문경 가수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기사를 통해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박서진은 유다이가 보낸 메시지를 멤버들에게 전한다. 공연 등의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진혜성, 신승태, 강문경 이외에 에녹, 김준수, 최수호 등이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흔쾌히 일본행에 동참을 외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서진 가수를 비롯하여 에녹, 김준수, 최수호 이들과 함께 일본행을 하게 되고 진혜성, 신승태, 강문경 세 사람은 요번 일본행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강문경 가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완벽 하차 상태이잖아요. 영구 하차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한일 탑10 쇼와 이 현역가왕의 일본 공연 콘서트에서는 사실상 완전 하차가 선언됐지 않습니까? 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재계약 불발 때문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제대로 된 기사화된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강문경 가수의 기사를 검색을 해봐도 이 한일 탑10 쇼에서 재계약 문제로 하차를 하게 되었다, 이런 입장이다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현역가왕 측에서 강문경 가수와는 앞으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쉽지만 뭐 앞날을 응원한다 등등등 뭔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이 내용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강문경 가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에게 이메일까지 보내셔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중요한 건 강문경 가수 잘 나갑니다. 10월 2주차 트로트투표에서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무려 186만 4천 표를 획득하면서 압도적인 1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강문경 가수가 사실 MBN에 좀 더 있었어야 하는데 이 한일가왕전 이후에도 한일 탑10 쇼에도 나오고 이렇게 예능도 함께 하고 일본 공연도 가고 조금 더 이 나머지 가수들이 다 재계약을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강문경 가수만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건 이거 뭔가 좀 아쉽지 않냐. 이 가수들이 좀 더 얼굴을 알릴 수 있고, 뭐 물론 이 탑7 멤버들의 얼굴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방송의 얼굴을 자주 내비쳐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강문경 가수가 재계약이 안 된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플러스 그렇게 되면 강문경 가수가 앞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과거에 트롯신이 떴다 해서 1등을 했음에도 그 이후에 현역가왕에 나올 때까지 사실상 유명 가수가 되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얼굴을 알렸을 때 좀 더 방송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선 요거 말씀드릴게요. 지난 12일 방송된 전국 노래자랑 충청남도 태안군 편에서 강문경은 심지어 피날레 무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가수가 행사장이나 방송에 등장했는데 오픈 무대 또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엔딩 무대를 했다, 피날레 무대를 했다라면 그 가수가 그날 나온 모든 가수들 중에, 초청된 모든 가수들 중에 압도적인 1순위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강문경 가수가 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피날레 무대를 맡아 더하기 곱하기를 열창하면서 폭발적인 성량과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보컬 괴물다운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장을 가득 메운 환호 속에 무대는 뜨거운 열기로 마무리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자, 전국 노래자랑 태안군 편에 양지은, 윤태화, 그러니까 트롯 가수들 중에서 이름 되면 다 아는 가수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이 양지은 씨는 미스트롯에서 우승자잖아요. 근데 피날레 무대는 누가 장식했다? 강문경 가수가 장식을 했다. 이것만 봐도 전국 노래자랑이 초청한 가수들 중에 강문경이라는 가수가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시청률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통 시청률이 5.9, 6.0, 6.0 꾸준히 6.0을 기록해 오다가 10월 5일 날 4.7%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 1년 동안 4%대를 기록한 것은 5월 4일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0월 5일 날 4.7%까지 시청률이 하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편, 강문경 가수가 등장한 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6.2%로 회복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추석 연휴가 껴져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0월 12일도 사실 추석 연휴의 연장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4.7%가 추석 연휴 때문에 내려앉았다 하더라도 10월 12일 날 6%가 아니라 아마 5%대 중반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야 하는데 다시 6.2%로 회복이 되며 이 8월 31일 이후로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다시 6%가 넘는 시청률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문경 가수가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기 때문이다. 왜 피날레 무대에 왔을까요? 입지도 굉장하지만 전국 노래자랑도 방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다뤄드리고 있는 박서진, 임영웅, 김용빈 이런 가수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에는요. 대부분 이들의 무대가 맨 마지막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시청률 때문에. 결국 강문경 가수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피날레 무대에 있었다라는 건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강문경 가수를 볼 때까지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고 팬분들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4.7%에서 6.2%로 시청률을 확 끌어올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서혜진 PD와 재계약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 한일가왕전은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강문경 가수를 홀대하고 강문경 가수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정말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이 한일가왕전 결과 정말 경악적이었죠. 근데 그 한일가왕전의 결과 역시 경악적이었다. 최악의 시청률 2.8%로 막을 내린 2025 한일가왕전이 되고 말았다. 보이시죠? 5%대까지 치솟다가 계속 하락하여 결국 2.8%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초를 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강문경 가수가 빠진 한일가왕전에 바톤을 이어받는 한일 탑10쇼의 시청률이 잘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2.8%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추석 연휴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추석 연휴는요. 시청률이 하락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한일가왕전에서도 마지막으로 피날레 갈라쇼 무대를 추석 특집 방송을 했을 것이고 이것은 미스터 트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8%라는 정말 충격적인 자 이러면 내년에 있을 2025 한일가왕전의 후속작인 2026년 한일가왕전 당장 올 연말에 열릴 현역가왕 3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번 객관적 노래 실력으로 따져봤을 때 순위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외에 강문경 가수가 특히 진혜성 가수와 더불어서 홀대를 맡게 됐다. 두 가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평가되지만
한일가왕전에서 연패를 기록했고 특히 강문경의 경우 일본어로 엔카까지 불렀음에도 단 1승도 건지지 못하며 트로트 홀대 논란까지 야기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굉장히 아쉬움을 남겼다. 과연 현역가왕3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당장 12월인데 제 예상에는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마 역대 최저 시청률이 기록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시점에서 강문경 가수가 한일 탑10 쇼에서 등장하지 않고 MBN과 결별하는 것이 꼭 나쁘다라고만 봐야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강문경 가수가 제가 앞서 한번 단독으로 전달해 드렸던 유튜브 상에서 아마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박혜신 가수와 마리아 가수의 사례를 들면서 제가 논평을 해드렸죠. 근데 이 박혜신 가수가 강문경 가수의 사례와 시기가 굉장히 적절합니다. 마리아 가수는 조금 시기적 차이가 있지만 이 박혜신 가수가 마치 강문경 가수처럼 딱 한일가왕전을 하러 가기 직전에 불발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박혜신 가수의 소속사와 서혜진 대표의 제작진과의 연락이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육두 문자가 오갔다. 불협 화음이 엄청났다. 불화가 극심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 이후에 정정 기사라던가 추가 기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박혜신 가수는 MBN 스튜디오와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마리아 가수도 마찬가지죠. 근데 둘 중에는 박혜신 가수가 좀 더 강문경 가수처럼 한일가왕전 이후에 이렇게 일본행을 하기 전에 이 사단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문경 가수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지금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일 탑10 쇼에 카메오로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서유진 PD와 이 제작사는요. TV조선에 있을 때부터 한 번 안녕을 고한 가수를 재출연시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뭐 송가인 씨 정도 될까요? 근데 이 박혜신 씨에 대한 언급이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박혜신 씨가 당시에 하차를 하고 이 서혜진 PD와 이제 손절을 하게 됐을 때도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영상으로 다뤄드렸거든요. 이때 뭐라 했냐? 박혜신 가수 큰일 났다. 좀 더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왜냐면 박혜신 가수도 상당 시간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던 가수였음에도 이 현역가왕에 등장을 해서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마리아는 뭐 완전 신입 가수였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 강문경 가수와 굉장히 유사하다. 강문경 가수도 트롯신이 떴다 이후에는 이렇다 할 만한 활동이 없다가 현역가왕에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결과를 보면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문경 가수가 한일 탑10 쇼에서 하차하고 서혜진 PD와 안녕을 고한 것이 앞으로의 커리어에 위협이 될 거냐? 박혜신 가수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박혜신, 방송보다 단독 콘서트로 존재감을 알린다. 가책력이 폭발하였다. 단독 콘서트만 상반기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올 연말에도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혜신이라는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팬층이 탄탄하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혜신 가수처럼 이 서혜진 PD와 이제 계약이